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 교제를 압축해서 만드신 관계로 남북조 시대 불교에서 순나라를 거쳐서 당나라 시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어도 이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실 무렵으로 말하면은 남북조가 끝나고 순나라로 들어서려는 그러한 기운이 돌던 시대였는데, 이것이 적어도 이 손의 5종이 갈릴 무렵이면은 벌써 이 당의 계통으로 당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과 수당 시대의 불교 얘기한다면은 역시 각 종파가 자기 나름대로 참 위치를 확보하고 교세를 다양한 방면에서 확보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종파가 이미 남북조 시대에 싹 터가지고 바야흐로 활발하게 발전하던 그런 가운데에서 이 교제는 선의 5종만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인물 가운데 선의 5종에 속한 그런 훌륭한 뿐만 아니라 오늘은 21페이지부터 하겠는데, 맨 첫 줄에 신수의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수는 출생연대는 알 수 없고 본문에 5조 홍일의 법을 받고 장안을 중심으로 북방에서 선풍을 대진하였다 그랬습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육조선, 즉 남종선에서 입장해 볼 때는 신수에서는 이단 시대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신수의 학설이나 또 그 북종의 이 교세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제 그랬는데, 이분은 역경가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499년에서 569년 사이에 태어났던 분인데, 이분은 인도승으로 546년에 양무제의 청으로 중국에 왔으나 불행히 전란이 생겨서 이곳저곳으로 전전하면서 섭대승론, 기신론, 그리고 구사론 등을 번역하여 섬론종을 일으키고 유식사상을 전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강원에서 이루고 있는 기신론도 이분의 번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생존연대는 남북조 시대 후반에 말기에서 수대의 초에 이렇게 생존했던 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분의 영향으로 요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식사상이 대승을 이루게 됐다, 아니면은 유식사상을 전파하는 걸음이 됐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현장 원문에 현장 622에서 664. 근데 이 622는 600으로 오셔야 미스가 되겠습니다. 600년에 태어나서 664년에 입적한 현장은 당승으로 구역의 경전이 명확치 못한 데 의심을 품고 인도에 가서 원본을 배우려 하였다. 629년 인도 유학의 길을 떠나 인도에 가서 각지를 순력하면서 계현에서 유가, 구사 등을 배우고 태엽 520여 협, 광주리 협자입니다. 협을 구하여 가지고 645년 장안에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현장은 그동안에 여러 역경사들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것이 특징인데, 이분은 중국 사람으로서 인도로 갔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도로 갔던 사람이
그 후에 법편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약간 거의 동시대인데 약간 뒤져서 이 의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특징은 구마라스베 번역 시대를 구역이라 하고 이분을 전후해서 번역한 번역물을 신역이라 할 정도로 역경사업이 그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분은 경을 하도 여러 권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이미 들어온 불경 가운데에 명확치 못한 데에 의심을 품다 그랬습니다. 이미 번역된 경전들을 구역이라 칭했는데 그 경전 가운데 어떤 점이 명확치 못하냐. 분명히 그 말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고 또는 중간에 이 말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여기 넘어온 번본을 보니까 번본 자체에 그런 말이 없으니 필시 말이 이렇게 끊어질 말이 아니다.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역시대의 그 번역의 특징은 불견 들어왔고 어서 그 이 수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마라스베 경험하더라도 경을 많이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야심경도 보면은 구마라스 번역인데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내지 그런 말을 해서 중복되는 말을 피하면서 대체로 지루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반야경을 보더라도 지금 그 구마라스비 번역한 대품반야와 현장이 번역한 대반야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600부로 번역을 했고 구마라스는 200부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중복돼 나온 부분 빼버린 거예요. 구마라스는. 그런데 현장은 이미 번역되고 본본이 있는 것도 원본이 있는 것은 다 원문대로 충실하게 번역해야 된다 해서 그 음역을 하는 데에도 되도록이면 원어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한 게 현장 번역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600년에 태어나 629년이면 29살이 되겠는데 29살에 인도에 가서 범어 원본을 알아봐 가지고 그래서 불경을 제대로 번역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도 길을 떠납니다. 인도 유학 길을 떠납니다. 여기 보면 인도 각지를 유력하면서 그랬어요. 돌아다니는데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거를 기록을 해옵니다. 그것이 이른바 대당서역기라는 그 책인데 말하면은 여행기지요. 무려 20권이나 됩니다. 이 대당서역기의 내용이 너무나 그 방대하고 찬란하므로 후일 누가 했나 그 소설가가 그걸 각색을 해서 이른바 서육기라는 그런 이름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소설인데 그 작중인물이 현장법사하고 그리고 손오공 저팔계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애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좋은 서적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찾아보고 별별 곳을 다 가면서 그 당시에 풍물 사정을 잘 알게 해놨는데 그것은 법편의 불국기, 의정의 남의 귀기전 그리고 현장의 대당서역기 법편이라 법법자 드러날 현자 법편의 불국기 그리고 의정의 남의 기기전 의지할기 돌아올기 잠깐 기탁했다가 돌아왔다 해서 남의 기기전 이렇게 해서 이 3대 기행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 기행문 가운데에 이분이 주로 많이 근거리로 삼고 있던 것은 계현에게 가서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현이 살고 있는 곳은 그 당시의 그 인도의 나란타사라고 하는 그런 절입니다. 우리가 이 능엄경도 그 요즘 우리가 이력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다른 책에들 보면은 나란타사 대도량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나란타사 즉 지나라는 나자하고 난초난자하고 언덕타자하게 나란타사인데 이 나란타사라는 절이 그 당시에 학문적 중추로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현장도 그 나란타사에 들어가서 육아유식의 그 참 깊은 뜻을 직접 다 배우고 섭렵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방서 구원, 그런 그 폐업, 불경 경전의 원형이죠. 그걸 520여 협을 했습니다. 일협이란 말은 이게 지금 한 다불이 광줄인데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657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종류가 657종이고 경전 무대기가 그 폐협의 무대기가 520 무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짤뚜막 경은 한 무대기에 여러 부가 쌓였을 것이다. 이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말 20마리에다가 나누어 싣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피가 되겠죠. 그러면 폐업이라는 것이 무게가 얼마나 한 것이냐? 지금도 폐업이라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만은 폐업 하나가 그저 보통 봐서 이 가로가 한 30cm 되고 이 세로가 한 7, 8cm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을 양쪽 구티를 판때기 같이 얄판한 것인데 그거의 대가 두껍기가 얼마만치 두꺼우냐 하면은 그저 나무 껍데기로 된 것인데 우리가 나무 대로 된 그 30cm 차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대 깨알같이 글씨가 범어가 써졌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 20필에다 실었다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구해가지고 645년에 중국에 돌아옵니다. 무려 중국에 있기를 16년 동안 만 16년 전후 17년이 되겠습니다. 중국에 돌아왔는데 중국에서 그를 환영하고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 산업시대라 무슨 좋은 과학자료, 정보자료 이런 걸 가져와서 해도 환영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엔 대체로 이런 그 학문, 도덕 이걸 가져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서 고종 말하면은 이 정관이라는 년을 쓴 왕이 고종인데 그 당의 고종 황제는 이를 아주 후히 예우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하여금 자은사라는 절에 이게 절을 따로 지어서 계시게 하고 거기다 역장을 차리고 남은 여생 동안을 역경 사업에 종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무려 25년 동안, 20여 년 동안 역경 사업을 장안에 있는 이 자언사에서 번역을 하다가 이 양반이 결국 65세에 돌아가게 되기까지 무려 번역해낸 경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본문. 그부터 번역에 종사하여 대반야경 600권을 비롯하여 75부 1335권을 번역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랍니다. 양만 많아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모두 정확하다. 이 현장의 번역을 신역이라 하고 그 이전의 번역을 구역이라 한다. 그래서 신역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번역에 참 독특한 그런 그 색채를 보인 그리고 중국 불교계에 많은 그 이 자료를 제공해 준 분입니다. 그분이 번역하는 것 가운데에서 대반야 바람일다경 600권 이것이 참 양으로 크지만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하나같이 그 소중한 걸 했는데 요즘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섬론이라든가 해심일경 또는 유식론, 성유식론, 구사론 이런 것들이 우리 귀에 많이 익은 그러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업적을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번역을 함으로 해서 법상종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것도 물론 빼서 안 되겠지만은 삼장성교서라고 해서 불경이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로 중국에서 인도에서 넘어와서 중국에서 번역된 그런 경전들을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해서 이른바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큰 기초를 세워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와 같이 그 위대한 그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는 역시 그 밑에 이 훌륭한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문화에는 항상 수천 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엿벌교 터기, 규기, 둥그런 희화를 즉 원칙, 그런가 하면은 보광, 법편, 신태, 정례, 해립, 현종, 신방, 종철, 가상 등 그런 분들이 대단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분들 모두 참 그 중에 유명한 분인데, 그 중에서도 규기, 이는 일명 자은사라고 있었다고 해서 자은사라고, 자은스님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분은 그 현장과 당대 분으로서 서기 682년에 51세로서 입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의 전적인 노력에 의해서 법상종을 세우고 또 끌고 나가는 그러한 이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원칙도 거기에 지금 한몫을 했고, 또 이 현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상종의 한 부파로서 구사종을 들게 되겠는데, 이 구사종 역시 법상종의 한 형태이지만은 교리학적으로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후일 구사종 하게 되기까지 됐었는데, 거기에 보광, 법보, 신태 이분들이 주동이 되어서 법상종을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현장법사의 공도 이러한 분들의 수고가 전적으로 주요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교재 21페이지 마지막 시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엄종을 기록한 계보가 되겠는데, 현수대사를 들고 있습니다. 643년에 태어나서 그리고 712년에 돌아갔다는 분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현수는 지음에게서 화엄경을 듣고, 지엄에게서 화엄경을 듣고 화엄경 5교장을 지어 화엄종을 대성하였으니, 이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 통일론이다. 화엄경 다면기, 화엄직이 금사자장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 화엄종의 길을 말하면은 중국 불교에서 교학적으로 참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종인데, 이거는 당나라 그 초기에 태어났던 투순, 막을 두자, 순을 쭌자, 이거는 557년에 태어나서 640년에 돌아간 분입니다. 성이 두시라고 해서 둔이고, 이름은 법법자 순을 쭌자 법순인데, 이분을 그냥 두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법계관문이라는 것을 저술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지엄이라는 분에 의해서 크게 선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운하지엄 그런데, 운하사에게 했다 해서 운하지엄 그립니다마는, 이분은 저수로서 화엄경 수현기라 해서 서두물 숫자, 가물현자, 기록기자, 그래서 화엄경을 좀 더 밀도 있게 우리에게 일러준다 해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화엄경 2조, 화엄경 2조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신라 때 의상스님이 중국에 가서 화엄경을 배워가지고 왔다, 화엄학을 배워가지고 왔다는데, 이 화엄학을 배운 것도 바로 이 지엄스님입니다. 이 지엄스님 밑에 우리나라 스님인 의상스님도 와서 배웠고, 그런가 하면은 원효 스님께서도 사실은 중국에 화엄을 배우러 갈 때 이분에 의해서, 이분에게 배우러 가다가
그만두었다는 얘기죠. 결국 원효스님은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오셔서 해동 화엄정을 세우셨고, 따라서 정토정을 또 연구하신 그런 그 대학자였습니다마는 중국인으로서 유일한 분이 바로 이 현수입니다. 현수의 생존연대는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643년, 712년 사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법법자, 감술장자, 정확히 말하면 법정입니다. 화엄종도 사실은 이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그 경력을 대강 보면은 중국 장안 출생입니다. 이분은 속인의 몸으로 출가하기 전에 벌써 지엄스님에게부터 지엄스님의 화엄경을 들어서 그 이치를 크게 깨닫고 측천부, 그 당시에 있었던 측천부의 귀의를 받아서 화엄경을 크게 선양함과 동시에 측천부의 보호 아래 역장에 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에서 건너왔던 지바하라라는 그런 역장, 삼장, 그리고 실천한타 이런 분들의 역장에 참석해서 경번역하는 데에도 일대 한 부분을 담당할 정도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교학에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범어에도 능통해서 경을 번역하는 데에도 참석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현수가 화엄경을 대성하는 데는 화엄경에서 주장하는 소위 오교의 교판을 현수 오교의 교판을 내세워서 화엄경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핵심이요 안목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화엄오교란 처음에 소승교, 대승시교, 그 다음에 대승종교, 대승돈교, 그 다음에 화엄경을 마지막 일승원교라고 했습니다. 소승교로서 인천인과교를 얘기를 해서 안부계통을 거기에다 속했고, 대승시교라 해서 대승에 들어오는 천문연으로 반야부를 들었고, 종교 여기에다가 법화경 같은 걸 넣었고, 대승돈교 그래서 원각경이라든가 능엄경 같은 대승사상에 눈 깜짝 새에 들어가는 그런 도리의 경전이 여기 붙는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일승원교라고 해서 오직 일승도리인 대소성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원용무야한 교는 바로 화엄경이다. 그래서 불교 통일론을 이에 의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학설을 이른바 현수 오교라 하는데, 이 오교의 이론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화엄경 오교장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엄경 사상을 요약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화엄경 타면기라는 걸 지었고 화엄직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끝부분에는 금사야장도 즉천무호의 그 청에 의해서 궁중에 들어가서 설법을 하면서 그 뜰가에 있는 금으로 만드는 사자가 있는데, 그거를 가르쳐가면서 지적해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진리를 설했습니다. 저 사자가 만들어지긴 금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겉모양은 사자다. 사자를 볼 때 금이 숨어지고 금이라고 얘기할 때 사자가 숨어지는, 이래서 이 화엄경에 그 무해원륭한 도리를 설했다고 해서 유명한 전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현수의 제자로서 청량국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청량국사를 잊을 수가 없겠죠. 청량국사의 대사의 이름은 말글정 볼관, 그래서 증관인데, 이분은 현수의 법을 이은 분입니다. 그래서 738년에서 838년에 생존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참 역시 화엄경을 크게 대성했는데, 우리가 강원에서 지금 이력번호 삼고 있는
이 80화음이라는 것을 이분이 소를 내서 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참 대단히 박식하시고 신념이 꽉 차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이런 이 경전들에 의한 종을 갖다가 현교, 드날현 가르칠 교에서 드난교라고 할 수 있다면은 불교의 한 부분인 밀교를 빼놓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은 선무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27에서 735 선무회는 마가다국인으로 716년에 당나라에 와서 역경에 종사하여 하다가 금강지가 720년에 오매 힘을 합하여 대일경을 번역하였고 불공은 금강지의 제자로서 16세에 당나라에 와서 밀교의 경전 130부를 번역하여 중국의 밀교를 확장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중국에 밀교가 들어온 것은 동진 때, 동진 초기에 백시림일다라는 분이 경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 후에 이 밀교가 은연히 개통이 끊이지 않고 미약하나마 이렇게 존속하다가 이것이 이 당대에 와서 선무회, 금강지, 불공 이 세 분에 의해서 밀교가 대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밀교의 소위 경전은 물론 대일경입니다. 그래서 선무회는 원래가 마가다국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다국인으로서 나란타사에 속해 있던 학자인데 그분이 중국에 온 것은 여기서 얘기한 바와 같이 716년 당나라 현종 개원 4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번역한 경 가운데에서는 여기서도 참 대일경을 합해서 금강지와 합세해서 번역했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밖에 대비로자나 성불 신변 가지경이라든가 그 밖에 밀교 경전들을 번역을 해냈습니다. 이 선무의 제자로서 이래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선무회를 따라서 역장에 참여해서 대일경 번역하는 데에 큰 힘을 보탰고 더구나 삼론, 천태, 선, 율종 등의 학문에 깊었으며 나아가서는 승려로서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천문학에 개입을 해서 그래서 개원 9년 721년에는 대연역이라는 책력을 발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723년에 이르러서는 황도이라는 역산법을 발표해서 요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만세력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시간 내서 잠깐 쉬겠습니다.